그럼 여러분, 예술의 섬 나오시마 여행 1편 잘 보셨나요? 이번 편은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유경TV 아트앤라이프만의 스페셜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마치 하늘에 지은 집인 것 같은 베네스 하우스 오발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안도 타다오에 대한 경외심이 절로 생기는 놀라운 건축이었어요. 오직 숙박객만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운 좋게 예약에 성공한 제가 여러분과 그 경이로운 모습을 나눌게요. 또 섬 안에는 여러 개의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추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벨리갤러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자연, 예술, 인간이 건축을 통해 얼마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나오시마 여행 2편 시작합니다. 나오시마 섬에서의 지난 밤, 방문을 열고 나가면 데이비드 호크니, 장미셸 바스키아 등의 대작이 걸려있고,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공간에서 절로 사색을 하게 되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저에겐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하룻밤이었어요. 오늘은 가볍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시마 여행하면 떠오르는 상징이죠. 쿠사마 야유이의 노란 호박부터 보기로 했어요. 조금 늦으면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 찍기가 힘들거든요. 쿠사마 작가는 올해 무려 96. 지금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가족의 학대를 받았던 어린 시절, 호박이 그녀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다고 하죠. 1편을 보셨다면 나오시마 섬의 관문인 미야노우라 항에 빨간색 호박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저희가 묵고 있는 베네스 하우스 구역 바닷가에 노란 호박이 있습니다. 쿠사마의 호박 작품은 노란색이 단연 인기가 더 있죠. 국내에도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도 본태미술관에 노란 호박 조각이 상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프리즈 서울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대형 노란 호박 그림이 100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쿠사마의 콜라보는 큰 화제가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여행에서 쿠사마 야유이의 깊은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근사한 작품을 만났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1994년에 설치된 이후 나오시마 섬의 상징이 된 쿠사마의 노란 호박이 보입니다. 서두른 덕분에 바다와 노란 호박, 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숙소를 떠나서 저희가 방문할 첫 번째 미술관, 지추미술관으로 이동합니다. 2004년에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개관한 지추미술관, 한자어로는 지중, 땅속이라는 뜻입니다. 나오시마의 경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미술관 전체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전혀 미술관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면 세모, 정방형, 장방형의 미술관 건물이 보입니다. 천창과 벽면에 낸 틈을 통해 빛, 바람, 소리 자연이 들어오도록 설계했어요. 이 공간은 안도 타다오가 완전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건축 구조를 만들었는데 마치 캔버스 같아요. 하늘이 작품 같고,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작품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너무 달콤한 새소리가 나요. 너무너무 예쁜 새소리. 들리시죠?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새소리. 아, 좋다. 지추미술관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들어가서 본 게 클로드 모네관, 그다음에 제임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 이렇게 세 작가의 장소 특정적 전시를 보고 왔어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이 세 작가의 작품만 고정적으로 전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작가의 작품을 오롯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안도 타다오가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인데요. 일단은 안도 타다오 건물이 생활의 공간이 아닌 생각과 사색의 공간이라는 걸 이 건축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지금 쭉 돌아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뭔가 긴 여행을 하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강원도에 뮤지엄 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제임스 터렐관은 더 압도적이에요. 그 공간만큼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임스 터렐관이 더 잘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건축물과 작품이 주는 이런 시너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경험하고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지추미술관을 나오니 바로 근처 연못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있어서 잠시 쉬어갑니다. 안도 타다오 스타일 정원이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했더니 프랑스 지베르니의 클로드 모네 정원을 닮아 있었어요. 모네 정원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침 제가 지난해 이 지베르니에 다녀와서 이 영상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모네가 정원을 가꾸며 살면서 수많은 수련 작품을 그렸던 프랑스 지베르니의 연못과 정원의 모습, 너무 아름답죠. 비 온 뒤라 너무 향기로웠고 정말 다양한 식생들이 막 피어 있었는데 대규모의 아름다운 정말 정원이었어요. 이제 나오시마의 리틀 지베르니 지추정원입니다. 지추정원은 모네가 지베르니에 심었던 것과 유사한 200종의 꽃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술관에 전시된 수련 연작과 모네가 그의 그림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지베르니의 자연을 재현해서 관람객이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딱 보고 지베르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추미술관의 노력이 성공한 것 같아요. 지추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우환 뮤지엄에 왔습니다. 1936년 경남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서울대 미술학부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니혼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위 미술운동인 모노하를 주도하는데요. 모노하는 사물파로 번역이 되어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운동입니다. 일본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 아시죠? 젊은 시절부터 모노하 철학에 감명받은 일본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와 이우환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암 투병 중이었던 사카모토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병실에 이우환의 작품을 걸어두었던 사연. 관심 있는 분들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철학자이자 비평가이기도 한 이우환의 모노하 이론은 일본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큰 역할을 했어요.
나오시마의 이완 작품만을 위한 미술관이 안도 타다오의 건축으로 개관하게 된 것도 일본 미술사에 그의 위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곳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작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미술관과 바다 사이에 엄청나게 큰 스테인리스 아치 그리고 자연석이 어우러진 관계항 무한문 작품입니다. 무한대로 통할 것 같은 문이죠, 정말. 이완의 설치 작품은 거의 관계항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관계항 시리즈를 통해서 돌 같은 자연물과 철판 유리 같은 인공물을 특정한 공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거죠. 이완 미술관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까지 본 이완 작가님 작업 그 전시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작가님 작업 보면 뭐 머릿속으로야 알고 있었지만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안도 타다오가 작가님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공간에서 작가님의 회화 작업이라든가 설치 작업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와닿는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작가구나, 세계 최고의 작가구나, 이완 작가가 그게 막 느껴지네요. 나오시마에 오신다면 한 가지 미술관 추천한다면 전 단연 이곳입니다. 최고. 이완 미술관에서 저희는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의 벨리 갤러리로 향합니다. 벨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갤러리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요. 안도 타다오가 나오시마 섬의 9번째로 지었다는 작은 교회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입구에 있는 이 불상은 예술섬으로 변신하기 이전 나오시마 섬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로 만든 것인데 88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자와 찌우시의 슬래그 불상 88이라는 작품이에요. 연못에 무슨 알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볼이에요. 바로 쿠사마 야요이의 나르시스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스텐볼이 계곡을 따라서 연못과 야외, 건물 내부로까지 이어져서 설치되는데요. 무려 1700개나 됩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무수한 미러볼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배치된 이 미러볼은 쿠사마 특유의 무한성과 자기 반영,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상징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스텐볼이 있네요. 연결성이 쭉 있고요. Can I take a photo? Okay, thank you.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야, 곳곳마다 이렇게 나를 비춰볼 수 있게 스테인레스 작품이 있고 전시되어 있는 형태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 국보로 남길, 인생 국보로 남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이 쿠사마 야요이의 스텐볼 작품 사이에 잠시 제가 존재했습니다. 나르시스의 정원이 여기까지 펼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제 얼굴이 비춰 보이거든요. 나르시스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저와 한번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하늘이 이 구로 딱 비춰와서 여기에 연못처럼 또 펼쳐져요. 아, 인생샷입니다, 정말. 멋져요. 베네스 아트사이트의 세계 미술관을 본 저희는 마을 버스를 타고 섬의 동쪽에 위치한 혼무라라는 마을을 둘러봅니다. 1600년대에 만들어진 이 마을은 지금도 에도 시대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제련 산업이 쇠퇴한 후에 방치됐던 전통 가옥이나 신사를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를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택이나 신사가 작은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책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 딱인 멋진 풍경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혼무라항에 보이는 거품 같은 특이한 건물은 일본 유명 건축가 카지오 세지마가 디자인한 자전거 보관소예요. 혼무라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낸 저희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간신히 정말 운 좋게 예약한 베네스하우스 오벌로 가기 위해 다시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으로 돌아갑니다. 오벌은 타원형을 의미하죠. 안도 타다오의 스케치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네스하우스 오벌은 이 베네스하우스 뮤지엄의 뒷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특유의 타원형이 보이는 건축이죠. 이 섬으로 오는 페리에서도 산 정상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오벌을 볼 수 있었죠. 뮤지엄에서 오벌로는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요. 오직 오벌에 예약한 숙박객만이 모노레일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오벌 사이트 쪽은 다 그 숙박객만 볼 수 있어요. 베네스하우스 오벌을 가기 위해서 오직 모노레일로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이유. 자연을 해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고 짐작해 봅니다. 안도 타다오는 생활의 공간이 아닌 생각의 공간, 사색의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니까요. 모노레일에서도 오니기리 모양의 섬은 아주 잘 보이네요. 자, 산 정상에 다와 갑니다. 오른편에 베네스하우스 오벌 건물이 보여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직원분이 마중 나오셨네요. 안도 타다오는 타원형 모양의 건물 중앙에 지름 약 20m의 물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 물의 정원은 건물 내부와 외부,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안도는 물을 잘 쓰는 건축가죠. 다수의 그의 건축에서 이런 물의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물이 넘쳐서 폭포수 같은 효과를 낸 건데 물소리가 좀 요란하죠. 다행히 밤에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석양이 지는 때에 맞춰 타원형의 옥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 엄청난 파노라믹 뷰. 마치 하늘 위에서 360도를 돌면서 나오시마 세토네의 경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하늘에 지은 집에서 보는 대자연의 경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저에게 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보기 힘든 곳이니까 제가 좀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네스 하우스 오벌에서 이 아래에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딱 6개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이런 장관이 펼쳐집니다. 와, 세토 네헤가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헤라서 파도가 정말 잔잔해요. 큰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래서 더욱 평화로워 보이죠. 지금 낙조가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네요. 제가 묵었던 전 세계 호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호텔이 바로 이곳 같아요. 특별히 뭐 방이 내부가 화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랄까, 건축 자체가 또 외부에서 잘 띄지도 않고요. 자연 속에 다 숨어 있고요. 방도 뭔가 굉장히 단정하고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안도 타다오 건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그런 공간이죠. 이 낙조 떨어지는 건 보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곳이 언덕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공간인데, 언덕 꼭대기에 엄청나게 거대한 멋진 성체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숨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도 생각의 결과이고 어떤 철학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멋진 나무나 특별히 잘 가꾼 식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있는 그대로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만든 건축은 정말 선을 똑바로 선과 열을 잘 맞춰서 정리를 시켜놓은 느낌? 어쩜 이렇게 직선이 똑바르죠? 오벌의 방 내부가 궁금하신가요? 내부는요, 뮤지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욕망과 물질을 향한 추구가 아닌 자연과 예술,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생각하라 하는 사색의 공간인 만큼 군더더기 없이 그냥 단정 깔끔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방 안에서 잡념 없이 절로 사색하게 되더라고요. 방 안은 그렇게 단정하지만 큰 통창으로 바라보는 그런 뷰는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안도 타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세토네가 비현실적으로 멋져 보입니다. 베네스 하우스를 구상하고 건축한 것이 무려 30년 전이라니까 이렇게 앞선 생각을 하고 뜻을 모은 일본의 기업가, 건축가, 예술가와 행정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속으로 막 부럽고요. 꿈나무 여러분, 이제 베네스 하우스 오벌에서 하룻밤 자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 방 자체는 참 소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밖으로 보이는 경치, 또 안도 타다오가 만들어낸 이 건축적 경치, 그리고 밤에도 내려가면 볼 수 있는 뭐 데이비드 호크니를 비롯한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 명작들 속에서 정말 멋진 여행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가 이 여행 동안 느낀 건 예술과 자연과 건축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웰빙, 베네스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예술과 자연을 묶어낸 게 바로 건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행은 건축의 힘을 새롭게 느낀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오시마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도 예술과 자연과 건축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추구한다면 우리 환경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늦게까지 돌아다녔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뭔가 예술과 또 사색의 힘을 느낀 그런 나오시마 섬 기행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도 또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